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청렴을 실천하고 청렴의 가치를 전하는 청렴 메신저 권수익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작년이 아니죠. 작년에도 한번 강의를 했었고요. 또 지난 7월 달에도 승진자를 대상으로 강의를 한번 했었는데요. 그때는 대면 교육으로 우리 공직자분들의 어떤 눈빛도 보면서 얼굴도 보면서 또 이렇게 목소리도 들으면서 대면 교육을 했었는데요. 오늘 좀 방식이 좀 틀립니다. 오늘 청년 교육은 대면 교육이 아니고 영상을 있잖아요. 영상을 촬영한 후에 그 녹화 영상을 우리 공직자분이 추후에 시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앞에 아무도 안 계십니다. 우리 PD님하고 과장님 두 분 계시는데요. 그래도 우리 공직자분들, 모든 공직자분이 다 계신다고 생각하고 저는 오늘 교육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오늘 교육 내용은 청렴은 실천이 답이다. 청렴한 공직자로 행복하게 살아가기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핵심 키워드는 실천입니다. 실천.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핵심 키워드는 실천이에요. 청렴은 실천하는 것이다.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있어도 그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실천하는 자만이 그 결과를 창출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앞에 계신 우리 PD님 아니면 우리 과장님, 예를 들면 어떤 영어 자격증을 따겠다고 목표를 잡았으면 생각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겨야 되잖아요. 영어 학원에 등록을 한다든가 그래야 그 결과가 나오듯이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도 실천하지 않으면 그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핵심 키워드는 청년 실천이다. 실천이라는 그 키워드를 꼭 가지고 회원랩에 가셔가지고 적용을 하셨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제 소개 간단히 드릴게요.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저도 앞에 계신 분들과 같은 공직자고요. 현재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행정지원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국민권익위원회 청년연수원 등록 청년교육 전문 강사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자, 인간은 80년을 산다고 가정했을 경우 있잖아요. 자, 잠자는 시간이 26년, 일하는 시간이 21년, 먹고 마시는 시간이 9년이래요. 그럼 여기 보시면 빨간 점 하나 있죠, 점. 자, 점 이게 무엇일까요? 점. 혹시 PD님, 혹시 우리 과장님,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질문하고 답변하고 막 하겠습니다. 자, 빨간색 점이 웃는 시간이 겨우 20일이라는 20일. 한국 사람들은 특히 기대 수준이 많이 높잖아요. 기대 수준이 높고 주변하고 비교하는 경향이 강하다 보니까 어떤 거기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웃으면 좀 이렇게 인색하다 그런 경향이 많거든요. 하지만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다. 그것도 맞아요. 맞지만 웃기 때문에 더더욱 행복하다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보다는 좀 더 많이 웃으시는 건강하고 행복한 우리 공직자가 되셨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너무 행복해 보이죠? 네. 자, 오늘 교육 목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청렴한 공직자로 반부패 청렴 관련 법령을 이해하고 그 행동으로 실천하면서 청렴한 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건강하고 행복한 조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핵심 키워드는 청렴 실천입니다. 꼭 실천할 수 있다는 그 키워드는 꼭 가지고 가셨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교육 내용은 청렴이 무엇인지 한번 영상을 보고 대화를 나눠볼 거고요. 그 다음에 한국체육산업개발주식회사 어떤 청렴도 수준 좀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청탁금지법 핵심 내용 2가지 말씀드릴 거고요. 공무원행동강령의 갑질금지 제도가 3가지가 있어요. 이 3가지를 제가 오늘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해충돌방지법 주요 내용 10가지가 있는데요. 10가지 전체적인 아웃라인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그동안 교육을 많이 받아오셨고 또 청렴에 대한 어떤 수준이 많이 높으시기 때문에 전문 지식이 많으시기 때문에 어떤 개념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말씀 못 드리고요. 또 해야 될 내용이 워낙 많기 때문에 다 말씀 못 드리고 아웃라인 중심으로 사례 중심으로 갈 것이고요. 공무원행동강령 갑질금지 제도는 3가지가 있는데요. 이것은 매년 종합청렴도 평가를 받으시는데 이번에 중간관리자급 이상으로 어떤 대면 교육으로 이 부분을 포함해서 교육을 했을 경우에는 가점이 있습니다. 가점. 0.5점이라는 가점이 있는데요. 보통 이렇게 하죠. 0.5점이 뭐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이 0.5점 있잖아요. 엄청 큰 점수예요. 0.1점 가지고도 이 등급이 막 나눠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점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기관에서 노력하실 텐데요. 거기에 많이 호응해 주셔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교육 시간은 2시간인데요. 한 50분 하고 10분 쉬고 50분 하고 그렇게 마무리할 거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중간에 좀 더 일찍 쉬고 또 마치고 쉬고 마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녹화하기 때문에 중간중간 그 융통성 있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보실 때는 다 이렇게 편집이 되니까 일괄적으로 같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예. 자, 청년이 무엇인지 영상을 보고 갈게요. 영상이 좀 옛날 오래된 영상인데요. 좀에 과격할 수도 있어요. 과격할 수도 있어요. 뭐 욕설에 포근이 나올 수 있는데 좀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 교육 차원에서 한번 봐주셨으면 합니다. 이거 보시면서 청렴이 무엇일까, 부패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하시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장, 지금 내부터 나이도 어린 것 같은데 반말하지 마라. 새끼가 뭐 잘했다고 앉아 임마. 씨발놈이 저 돌았나. 그래서 손을 함부로 몰려라. 네 사장 어딨어? 강 사장 데리고 와. 내 누군지 알아? 에? 내가 이 새끼한테 네가 사장이라 임마. 이 새끼. 선생님, 실례지만 저희 사장님과 관계가 어떻게? 너가 사장 남천동 살지? 에? 예. 내가 임마 너가 사장이라 임마. 어저께도 에? 같이 밥 먹고 에? 사우나도 같이 가고 에? 이 개새끼 한번 다 했어. 이 새끼들이 말이야. 이 개새끼들이. 그래. 그럼 일단 인사. 사과를 드리라. 이 새끼.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저께도 밥 먹고 사우나도 가고 할 거 다 했답니다. 아주 좀 오래된 영상이지만 영화라는 게 어디에 보면 개연성 있는 허구라고도 할 수 있지만 개연성 있는 허구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오래전에는 있었다고 보거든요. 지금은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상상을 초월하는 일인데 예전에는 실제로 어떤 건축업자들이라든가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어떤 경찰서장이나 기타 권력이 있으신 분들한테 어떤 금품이나 접대나 하향을 제공하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금품들을 제공하면서 관리를 해오셨거든요. 예를 들어 예전에 뭐 건축업자, 어떤 검찰 사건부터 시작해가지고 벤처협조 사건까지 전부 다 그런 경우가 사전에 이렇게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세상은 이 부패한 세상이죠. 이런 세상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죠? 이런 세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저뿐만 아니고 앞에 계신 우리 공직자분들이 다 같이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더욱더 청렴을 실천하시는 그런 공직자가 되셨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이고요. 자, 보셨으니까 내가 생각하는 청렴은 땡땡땡이다. 제가 보통 대면교회 때 질문을 하면요, 답변을 해주시는 경우도 있으신데, 아니면 보통 멘티멘트를 활용해가지고 참여를 하면 그 기억이 더 오래 나기 때문에 멘티멘트를 활용한 어떤 참여형 교육도 하는데, 오늘은 인터넷도 안 되고요, 또 체육산업개발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인터넷이 잘 이렇게 차단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보면요, 정직이라는 말이 제일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공정, 양심 이런 말이 많이 나오고요. 작년에는 보니까 우리 한국체육산업개발주식회사에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한 분이 손을 딱 드시더니만 한 방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요? 그랬더니만 10번 잘 하다가도 한 번 실수하면 한 방에 ปุ๊ 간다. 그래서 한 방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고맙더라고요. 저도 생각하지도 않았던 이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너무 감사드려가지고 저 선물 하나 드렸는 기억이 나는데요. 사실 강의라는 게 저도 강의를 어떤 법령에 대한 걸 알려드리지만 강의를 하면서 우리 공직자분들이 저한테 질문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도 저도 새로운 것을 많이 배우고 얻어서 가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참 고마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청렴이라는 게 딴 게 없어요. 우리가 사전적 의미로는 뭐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면 탐욕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실제로 우리 공직자분들이 어떤 맡은 업무 있잖아요. 그 업무를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성실하게 처리하는 것, 그게 청렴이라고 보시면 돼요.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청렴하게 성실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것. 그러니까 선만 넘지 않으면 돼요. 선만 넘지 않으면 된다. 그것이 청렴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우리 이간에 청렴도 수준 혹시 아시나요? 청렴도 종합청렴도 평가가 2022년도부터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어떤 청년도 평가하고 어떤 부패 방지 시적 평가하고 따로따로 평가를 했었거든요. 했고요. 한국체육산업개발주식회사 같은 경우 2021년도에는 부패 방지 시적 평가 대상은 아니었어요. 아니고 청년도 평가만 대상이었는데 이게 2022년도 작년에 통합이 되었어요. 통합이 되어서 청년 체감도와 청년 노력도 이렇게 통합이 되어서 종합 청년도 평가가 되었는데요. 청년 체감도 같은 경우는 내부 민원인, 내부 직원들 있잖아요. 직원들의 어떤 우리 기관에 대해서 얼마나 청년에 대한 인식이나 경험이 있나, 부패에 대한 인식이나 경험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서 평가를 하는 거고요. 청년 노력도 같은 경우는 기관에서 얼마나 부패 방지를 위해서 노력을 했느냐, 그 노력도를 평가하는 건데요. 실제 오늘 교육하는 게 있잖아요. 이 교육하는 것도 기관의 어떤 청년 노력도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돼요. 되는데요. 작년에 어떤 점수를 받으신 분가 하면 보시면 종합청년도 3등급 받으셨어요. 3등급 받으셨으면 잘한 거예요. 아주 나쁜 건 아니고. 근데 이렇게 세부적인 걸 보시면 청년 노력도는 2등급이에요. 그러면 부패 방지를 위해서 기관에서 엄청나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있기 때문에 2등급 받았는데 청년 체감도가 4등급이면 조금 아쉬워요. 한 3등급 정도 나오고 2등급 나오면 종합청년도는 최소한 한 1등급 정도 올라갈 건데 좀 아쉬운데 이 청년도 체감도가 왜 떨어지는가 하면 보통 보면 어떤 행정행위를 하는데 행정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예를 내부 직원들 같은 경우 승진이나 보상 예를 들면 뭐 성과급 같은 데서 있잖아요. 분명히 공정하게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가 적게 나온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불만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가할 때 끌고 버릴 수가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최대한 있잖아요. 불만을 안 가지게 하려면 평가 과정이 공정하다는 걸 개방해가지고 이렇게 공개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시스템을 만들면 체감도가 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외부 민원인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뭐 시설물 대관 업무를 한다든가 매점 임대 업무를 한다든가 이럴 경우에 분명히 공정하게 처리해가지고 어떤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과사과하지 않아서 그랬는 건가 아니면 공직자에게 내가 무언가를 이렇게 뒷돈을 주지 않아서 그랬는 건가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고 또 좀 불친절하게 되어 있는데 기분 나빠 이렇게 해가지고 확 이렇게 또 평가를 낮게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공정하게 이렇게 진행이 되었다는 걸 이렇게 민원인들한테 인지를 해주셔야 되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좀 안 되더라도 좀 친절하게 이렇게 했더니만 이렇게 안 되었는데 다음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해오시면 보완해 오시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친절하게 있잖아요. 대해주시면 이 민원인이 어떤 낙찰이 되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돌아가셔가지고는 평가할 때 그래도 좀 더 호의적으로 평가해 주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공정하게 행정했다는 것을 또 투명하게 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려야 된다. 이렇게 보여주려야 되는 이런 시스템을 좀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2023년도 목표가 있잖아요. 2023년도 경영 목표가 종합청년도 2등급이에요. 올해 꼭 2등급 달성하시는 우리 한국체육산업개발주식회사 되셨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이고요. 또 2030년도에는 목표가 있잖아요. 목표가 국민이 신뢰하는 최우수 기관이 되는 게 목표예요. 되는 게 목표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종합청년도 1등급 달성하는 게 경영 목표입니다. 목표인데 꼭 2030년도에는 종합청년도 1등급 달성하시는 기관이 되시기를 제가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지켜보면서 또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아무 없는 후공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조금 이렇게 긴장이 된다기보다는 조금 이렇게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이렇게 좀 어색하네요. 어색하지만 나중에 영상을 보실 때는 이렇게 현장에서 보신다 생각하고 박수도 치시면서 고개도 끄덕끄덕거리면서 교육을 좀 이렇게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기관의 어떤 청년도, 종합청년도 수준을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제 청탁금지법 말씀드릴 텐데요. 청탁금지법 핵심 내용 두 가지예요. 부정청탁금지, 금품수수금지 두 가지인데요. 이 청탁금지법이 제가 참 좋아하는 법인데 아주 강력한 법이에요. 총 5개 장과 24개의 조문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대한민국 형법이 370개 조항이 넘고요. 대한민국 민법 있잖아요. 민법이 1100개 조항이 넘어요. 거기에 비하면 아주 작은 미니법이지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강력한 힘을. 아주 단순합니다. 하지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예전에는 어떤 처벌을 하려면 어떤 금품 등을 수수했는데 처벌을 하려면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이 충족이 되었어야 됐어요. 형법으로 처벌하려면.
그랬는데 예를 들면 대가성이 없으면 다 무죄로 풀려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힘있고 권력 있는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어떤 수억 원의 금품 등을 받고도 무죄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 청탁금지법은 대가성 여부와 어떤 직무관에서 상관없이 1회에 100만 원만 초과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어떤 형사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강력한 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법 때문에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검찰로 송치되어서 조사받고 있는 사안들이 지금 현재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법이다. 핵심 내용 두 가지입니다. 부정청탁 금지, 금품수수 금지. 딱 두 가지 맛인데요. 부정청탁 하지도 말고 받지도 말자. 그 다음에 금품수수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자. 요거 마시면 돼요. 금지니까요. 제가 계속 강의하면서 뭐 금지니 하지 마세요.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는 게 좀 부담스러운데 저도요. 그래도 이 교육 받는 게 나를 위해서 하는 거구나. 나를 위한다는 것은 우리 조직을 위하는 것이나 이렇게 좋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부정청탁 금지, 금품수수 두 가지고요. 자, 위반 행위는 직접 부정청탁을 하면 다 아시지만 개념적인 것은 스킵하고 넘어갑니다. 또 핵심적인 부분 말씀드릴게요. 직접 부정청탁을 하면 제재는 없어요. 그 다음에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하면 1,000만 이하의 과태료,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면 일반인은 2천만 원, 공직자 등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는다. 그리고 부정청탁을 하고 업무를 수행했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누군가가 선배님이 부탁을 해요. 누구누구를 위하여 나한테 부탁을 했을 경우에 만약에 들어주었을 경우에 있잖아요. 공직자, 우리 부탁을 하고 업무를 수행한 공직자가 더 큰 처벌을 받아요. 형사처벌을 받아버리면 그냥 당연 퇴직이거든요. 퇴직. 그럼 조직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떠나야 되고. 근데 부탁을 한 선배는 조직을 안 떠날 수가 있어요. 과태료 받았잖아요. 그리고 징계만 받으면 돼요. 그러면 과태료는 있잖아요. 그냥 계속 월급 받아 갚아 들어가시면 돼요. 들어가면 되니까 청탁을 하신 분보다는 청탁을 들어준 행동을 옮기신 우리 공직자분이 더 피해를 보니까 꼭 있잖아요. 선배에게 그런 부탁을 하더라도 이렇게 단호하게 거절, 기분 나쁘지 않게 단호하게 거절하시는 그런 습관을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시간이 또 너무 잘 가네요. 자, 영상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광주광역시 한 구청이 불법 주정차를 적발하고도 수년간 단속 자료를 없애고 과태료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청탁이 있었는데요. 그 청탁을 해서 과태료를 먼저 받은 사람들 다름 아닌 공무원과 지방의회 의원들이었습니다. 보도에 손준수 기자입니다. 차량경찰을 맡고 교통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 광주광역시 서구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적발하고도 최근 3년 사이 140건에 대해 단속 자료를 삭제하고 과태료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과태료 통보에 앞서 중복 단속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검수 과정에서 임의로 단속 자료 자체를 삭제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느낌 있죠? 느낌만 보시면 돼요. 자, 어떤 단속이 있었으면 그걸 삭제할 때는 어떤 결재라인 절차를 통하든가 아니면 어떤 심사위원회가 있어요. 위원회를 통해서 삭제를 한다든가 아니면 과태료 부과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임의로 그냥 있잖아요. 막 삭제해버리면 임의로 우리 공직자가 직무 권한 등을 벗어나서 해야 하는 거거든요. 법령을 위반하는 거거든요. 임의로 막 해버리면. 그래서 물론 뭐 위에 그 힘 있는 분들이 이렇게 부탁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잘 아는 선배가 부탁한다든가 동료가 부탁하니까 어쩔 수 없이 거절하기 힘들어서 하신 분도 있지만 다 하시는 분을 통해가지고 이런 있잖아요. 이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무슨 사안이 생기면 아시는 분이 오더라도 이렇게 단호하게 이렇게 거절하셔야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윗선에 보고를 드리고 절차에 따라서 처리하셔야 됩니다. 임의로 처리하면 무슨 처분을 받을 수가 있다. 이 사건으로 35분 있잖아요. 35명이 징계를 받았고요. 또 17분은 경찰로 입건이 되어서 조사를 받았던 사안이었습니다. 자, 이것도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선배가 후배의 승진을 위해서 심사위원들에게 문자를 딱 2줄 보냈습니다. 문자. 땡땡땡 소망서 누구누구입니다. 누구누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딱 2줄 보냈는데 과태료 부과 받았던 사건이에요. 과태료 받은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조직에서는 견책을 받았고 견책 받았는데 억울하다고 행정소송을 했습니다. 행정소송을 했지만 판사가 판결하기로는 이것은
이것은 부정청탁이 맞다.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아무리 문자 두 줄이지만 심사위원들이 봤을 경우에는 공정한 직무 수행을 하는데 어떤 저해 요소가 된다. 이렇게 보고 견책 확정 판결 행정소송에서 판사가 판결했던 사안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앞에서도 그렇고, 물론 뭐 당연히 횡령이라든가 큰 건 같은 건 당연히 어떤 형사처벌을 받죠. 뭐 수십억에 대한 횡령을 한다든가 이런 걸 받는데, 사소한 걸 보여드리는 이유가, 요 정도는 괜찮겠지 싶었는데도, 예를 들면 있잖아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싶었는데도 보면 위법이고 불법인 거예요. 결국은 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있기 때문에 아주 작은 거지만, 어떤 측면에는 있잖아요. 이렇게 엄격해 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금분등수수. 자, 금분등수수는 100만원이 기준이에요. 100만원. 요, 금분등수수 요거 하고 있잖아요. 한 10분 쉴게요. 자, 100만원 기준입니다. 대가성 여부, 직무관련성 여부 상관없이 100만원 기준으로 어떤 100만원을 초과하고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 대상이고요. 단 직무관련성이 없으면 100만원까지 받으셔도 돼요. 예를 들면 동료지간에 있잖아요. 서로 동료지간에는 어떤 직무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100만원씩 받으셔도 된다. 물론 뭐 100만원 주시는 건 없겠지만 100만원 받으셔도 되고요. 만약에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단도 10원도 받으시면 안 된다.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2배에서 5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여기 보시면 원래는 직무와 관련하여 단도 10원도 받으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과태료 부과 대상인데 보시면 예외 조항이 있죠. 예외 조항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원활한 직무 수행, 사교, 의뢰, 구조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이거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단 금액이 한정이 되어 있어요.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3, 5 잘 아시죠?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축조이금 5만원까지는 가능해요. 단 선물 같은 경우는 농수산물이나 농수산 가공품일 경우에는 15만원이에요. 15만원. 그리고 명절 때는 30만원까지 가능해요. 이게 8월 31일자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축조이금 같은 경우도 화환이나 조화로 대처할 경우에는 10만원이다. 10만원까지 가능하다. 단 목적 요건이 충족됐을 경우에는 가능해요. 목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단도 10원도 할 수 없다. 목적 요건이 충족되면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는 3만원, 5만원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보통 기관에서 업무 추진비 많이 쓰시잖아요. 그거하고도 연관이 많다. 3, 5는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금액이 늘었다는 것도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있잖아요. 여기 8월 30일자로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이 되었는데 핵심 내용은 두 가지예요. 선물 있잖아요. 선물만 해당돼요. 선물이 농수산물이나 농수산물 가공품일 경우에는 예전에는 10만원까지 가능했잖아요. 근데 이게 5만원이 상향이 되었어요. 15만원까지 가능하고요. 또 추석이나 설 명절 때는 20만원까지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30만원으로 이렇게 상향이 되었다. 50%씩 상향이 되었다. 요거 꼭 가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세요. 우리 지금 행동강령에서는 우리 한국체육산업개발주식회사 임직행동강령에는 20만원 되어 있는데 30만원 해도 됩니까? 이렇게 문의하시고 계시는데요. 30만원 가능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법을 각 기관에서 행동강령을 개정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걸리기 때문에 현재 개정되는 이걸 기준으로 30만원을 주고받으셔도 행동강령 위반이 아니라는 국민권익위원회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30만원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30만원 정도 하실 정도면 아주 친한 사이의 경우겠죠. 친한 사이의 경우죠. 그리고요, 두 번째 핵심 내용, 선물의 범위가 확대되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기프티콘이라든가 이렇게 문화관람권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유가증권 있잖아요. 유가증권을 금품동으로 보고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없게 되었는데 바뀌었습니다. 기프트콘이라든가 아니면 연극이나 영화 공연 같은 문화관람권 있죠. 물품, 상품권, 다음에 문화관람권 같은 경우는 가능한 것으로 바뀌었어요. 단, 백화점 상품권이나 온누리 상품권, 우리 사랑 상품권, 지역사랑 상품권, 문화상품권, 해품론이 같이 금액이 딱 정해져 있는 거 있잖아요.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금액 상품권은 되지 않고 물품 상품권하고 용역 상품권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제는 기프트콘 보내셔도 상관없어요. 예전에는 우리 직장 상사분 있잖아요. 생일이었는데 기프티콘 보내면 안 됐잖아요. 보내면 위반이었어요. 직접 케이크 사서 갖다 드렸어야 되는데 지금은 기프티콘 보내도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단 금액 아시죠? 5만원 이하일 경우에. 자, 이것도 보시면 이건 아까 말씀드렸는데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수사하면 2배에서 5배 과태료가 대상이고요. 직무 관련 여부 상관없이 대가성 여부 상관없이 1회에 100만원, 연간 300만원 초과하면 형사처벌 대상이다. 자꾸 징역이라든가 벌금 말씀 안 할게요. 보시면 되니까요. 형사처벌 대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이거 보시고 부서장이 부하 직원 생일 때 있잖아요. 이렇게 생일 때 선물을 했습니다. 선물을 했는데 이제는 반대로 부서장이 생신입니다. 생신인데 부하 직원이 3만원짜리 케이크를 카톡으로 선물했어요. 자, 이럴 경우 청탁금지 위반일까요? 위반일까요? 과장님? 네. 예, 맞습니다. 과장님 확실히 역시 우리 강사팀에 계신 분이라 그러시는지 정확하게 맞추시는데요. 위반이 아니에요. 8월 29일까지는 위반이었어요. 8월 29일까지는 카톡으로 선물하면 안 되고요. 직접 케이크를 사서 직접 전달해 드렸어야 됩니다. 그런데 8월 30일부터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바뀌었잖아요. 기프티콘, 선물 기프티콘은 가능합니다. 5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그래서 이렇게 3만원짜리 케이크를 카톡으로 선물하셔도 우리 상급자들, 우리 상급 기관장님이나 아니면 우리 상급 선배님들 있잖아요. 후배 우리 공직자분이 선물 주시면 고마워 잘 먹을게 그러시면서 받아서 사 드셔도 됩니다. 가능하다. 8월 30일부터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사실 기프트콘 주는 게 지금 너무 보편화되어 있잖아요. 보편화된 이걸 가지고 금품이라고 해서 통제를 하면 대한민국에 너무나도 많은 공직자분이 청탁금지 위반으로 징계를 받을 수 있잖아요.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현실에 맞게 잘 개정되는 것이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영상 하나만 더 볼게요. 요거 보고 마무리하고 10분 쉬도록 하겠습니다. 춘천시 전현직 공무원들이 뇌물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대법원에서도 징역형이 확정됐는데요. 일로 해고된 현직 공무원이 받은 금품은 한 개당 2만 원인 화장품 3개 세트였습니다. 김도균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춘천시 전 현직 공무원 2명이 뇌물수수 혐의로 혐의 확정됐습니다. 현직 6급 공무원이 민간 업체로부터 받은 뇌물은 2만원짜리 화장품 세트 3개, 6만원입니다. 대법원은 뇌물수수에 대해 자, 여기까지 볼게요. 자, 보셨는데 2만원짜리 화장품 세트 3번 받아서 6만원. 자, 6만원인데 형사처벌 받았어요. 형사처벌이면 당연히 퇴직이잖아요. 그럼 기관에서 파면이죠. 파면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대부분이 그래도 이거는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좀 가혹하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 봐가지고는 좀 가혹하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그래도 금액이 작은 금액이지만 이 정도는 괜찮겠지 싶어서 받으셨다가 나중에 누가 신고를 해서 신고를 당하게 되면 진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작은 것이지만 그게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시면 우리 공직자분이 되셨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당연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억 횡령했어요. 그럼 당연히 형사처벌인데 제가 이런 자료를 보여드린 이유가 아주 사소한 거지만 이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분들이 이렇게 민감하게 받아주시고 꼭 실천하시라는 의미에서 이런 사소한 영상 위주로 제가 가져왔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과태료 9,600원짜리 어떤 기관에 가는데 빈손으로 가기에 조금 어색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 생각나서 그냥 음료수 하나 들고 갔는데도 요즘은 공직자분이 신고 당할까 싶어가지고 신고 바로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2만 과태료 사상극이만 딱 이렇게 과태료 받고 있다. 그래서 요즘은 뭐 학부모 상담을 간다든가 아니면 강공서에 갈 때도 꼭 있잖아요. 빈손으로 가셔야 돼요. 괜히 들고 갔다가 오히려 신고 당할 수가 있어요.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공직자분이 이제는 청렴에 있잖아요. 아주 민감하고 이렇게 수준이 높아졌다. 이렇게 볼게요. 공직자 수준이 높아지는 만큼 우리 국민들의 어떤 수준도 높아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청년교육 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 공직자한테 청년교육 한다고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국민들한테 하는 교육이에요. 공직자들한테 계속 청년 교육하면 국민들이 보시잖아요. 아, 공직자분들이 계속 청년 교육 받는구나. 이렇게 보면서 국민들도 교육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청년 교육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도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지금까지 이제 청탁금지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한 10분 쉬었다가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해서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